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선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준비와 제출 과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average 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exceptional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파트 2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음, 그 이제 어, 강력한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제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낮은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자주 제가 듣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 첫 파트는 FAQ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자주 이런 전략과 그리고 강력한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파트로는 저희 아트 컨설턴트 리타 선생님께서 지난 저희 파트 1에서 진행을 했던 그 프롬프트의 샘플, 어떻게 보면 미술 그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후에 저희가 같이 공유할 프롬프트 2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저희 오늘 특히 이제 그 미술 포트폴리오는 어, 단순히 미대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아이비리그 아니면 톱스쿨에서 요즘 많이 supplementary art portfolio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드리고 있으니 이런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밌게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은 미국의 최상위 미술 대학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나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아트스쿨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들 이제 리스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평가 기준으로 저희가 리스티의 포트폴리오 심사 기준을 살펴보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리스티 그 웹사이트에 그 PDF 파일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General Requirements and Tips for a Strong RISD Portfolio. 근데 아마 미대 지원자들한테는 리스티가 아마 제 드림 스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우선은 첫 번째 12개에서 20개의 작품이지만 여기에서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두 번째,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평가하고 싶은 거는 이 학생의 흥미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찰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를 보고 싶어 하고요. 세 번째, 비록 학생들이 뭐 특정한 미디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인팅, 뭐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전공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렇게 리스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학년 때 좀 다양한 그러한 미디엄을 한번 시도를 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다양한 미디엄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번째, 묘사 능력. 어, 미술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뭐 드로잉을 꼭 제출하라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많은 미대 portfolio requireme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이 아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학생들의 독창성, 고유 스타일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깊이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리스티가 이 5가지 단어를 저희한테 이제 포트폴리오 제출 설명을 할 때 저희한테 명시를 하는데요. Exploration, Process, Discovery, Conceptual Thought,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Skill. 이 5가지를 보고 싶다라고 해요. 첫 번째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탐구. 이제 탐구는 이 학생이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좀 깊게 연구하고 실험했는지 이 능력을 평가하고 싶어 하고요. 따라서 뭐 강한 포트폴리오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한 그러한 작업을 늘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과정. 과정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인 발전과 반복적인 그런 실험을 통해서 작업을 발전시켰는지 그 발전의 과정을 보고 싶어 하고요.
세 번째, 발견, discovery.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개념적 사고는 작품의 메시지와 아이디어의 깊이, 죄송합니다. 그렇죠? 깊이, 논리적인 어떤 연결성을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회적인 이슈나 개인적인 경험을 시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작품이 좋겠죠. 자, 네 번째는 저희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이제 특히 아트를 하는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내가 작품을 할 때 어떤 좀 특정한 제약을 걸어 놓고,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색상만 사용하는 거, 아니면 특정한 재료만 사용하는 거 해서 그런 특정한 제약 조건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킬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드로잉, 뭐 색채, 조형 능력이 탄탄해야지만 사실상 이러한 명문 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많이들 여쭤보시는, 요거는 부모님들이 특히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process, 과정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반영해야 될까요? 이거이죠. 저희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할 때 완성된 작품만 제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술학교에서는 사실상 과정도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초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스케치, 그 실험 과정, 이러한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최종 작품이 어, 완성이 됐다라는 이런 발전 과정도 기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기록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위스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피스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작업 방식과 자기의 사고하는 그런 과정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사진을 보면은 조그맣게 뭐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 순서대로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이거를 심사하시는 분이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포트폴리오 제출 시 일반적인 실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 이 퀘스천은 아마 그냥 미대를 지원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비미술 전공자한테도 해당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면 주로 그냥 미술 작품, 잘 완성을 해가지고 올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스토리가 저희한테 전달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건 바로 편집과 어떻게 문서화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이게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거는 뭐 Parsons, 뭐 아니면 뭐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이런 데서도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 게 바로 documentation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른쪽에 CCA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진, 자기의 작품을 사진 찍는 거를 연습을 해라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Common Arts Portfolio Mistake 해서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러한 실수라고 하면서는 사실상 에디트되지 않은, 편집되지 않은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흔한 실수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제 에디팅 얘기를 하는 거랑 연결이 돼 있죠. 우선은 에디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에세이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에세이가 있을 때도, 에세이를 쓸 때도 그쵸?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 흐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컨플릭트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리solve 됐는지 하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도 그냥 무작위로 작품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이 한 작품에서 다른 작품으로 연결이 됐는지 이런 흐름을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위로 작품을 나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연결성을 조금 고려한 그런 배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인제 완성도가 낮은 작품을 포함하는 그러한 오류를 커밋하는데요. 어 아까 인제 저희가 그 FAQ 2에서 얘기를 했던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인제 많은 학생들이 근데 선생님 사실상 뭐 프로세스가 중요하니까 뭐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프로세스 피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작품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작품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완성도가 낮은 작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출 전에 이제 편집과 검토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저희 그 작품 나열하는 것, 그쵸? 그리고 인제 뭐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포함하는 것 플러스 저희가 쪼끔 더 편집하고 검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포토숍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인제 주로 저희가 사진을 딱 찍을 때 이게 완벽하게 사실상 내가 그린 그림들이 사진으로 찍었을 때 사진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에디팅하는, 그러니까 포토숍 같은 거를 사용해 가지고 어 끝이 깔끔한지, 그쵸? 그리고 색깔이 다 일괄되게 나오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쪼끔 더 정리를 하자면 흐름과 연결성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냥 모든 20 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 '내가 20 개를 제출해야지.'가 아니라 가장 좀 강한 작품 한 12 개에서 15개 정도만 선정을 해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백, 수천만의 어떤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거예요. 따라서 집중할 때 이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12 개, 15 개의 정도만의 어떠한 작품을 포함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촬영할 할 때도 최대한 고해상도로 촬영을 하고 포토숍 같은 걸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작품 설명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아마 그 디테일을 극대화함으로써 저희가 average한 어떠한 피스를 쪼끔 더 exceptional하게 만들 수 있는 한 프로세스가 아닐까 판단이 되고요. 네 번째, 이거는 저희가 어 미술 전공자가 아닌 비미술 전공자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요즘에 특히 포트폴리오 이러한 그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인제 다양한 학생들이 이 정보를 알고 '아 그러면 나는 대학에 그냥 뭐 미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모든 대학들이 사실 미술 포트폴리오를 선택 사항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쭉 톱인 학교들이 대부분 받긴 하고요. 따라서 지금 요 테이블식으로 해서 학교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다라면 스크린 캡처라도 한번 해 주시면은 여기에 내 자녀가 올 가을 아니면 뭐 추후에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술 포트폴리오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이유 때문에 또 이 웨비나를 참석하셨을 것 같고요. 어 자, 근데 인제 모든 대학들이 이런 미스 포트폴리오를 같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의 가이드라인을 쪼끔 더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뭐 예를 같은 경우에도, 그쵸? "Whether or not you wish to major in art as an undergraduate, if you are an advanced visual artist, you may consider submitting an art portfolio as part of your application." 이렇게 나왔고요. 자, 뒤에 것까지 읽어 드릴게요. "Please bear in mind that Yale School of Art faculty members review selected portfolios, not admission officers. You should only consider submitting work if your artwork is a strong and important part of your application and demonstrates a high level of ability for a high school artist." 이 어 예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아트를 메이저하고 싶던 그렇지 않던, 만약에
너 학생 너가 자신을 advanced한 그러한 visual artist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제출을 하라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모든 대학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 심사하는 거는 입학 사정관들이 아니라 그쵸? 정말로 이 School of Art Faculty Member, 그러니까 미술에 대해 벌써 미술 교수진인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리뷰한다. 그렇죠?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사실상 완성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뒤에 나온 것도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아트워크가 만약에 너의 애플리케이션에 되게 strong하고 important part라고 생각이 되면은 하라. 근데 앞에 나와 있죠. Only consider. 이런 경우에만 submit 해라. 해서 만약에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정말 예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의 의문은 있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죠? 어, 어, 아니면 만약에 나의 작품이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또 사실상 의문이 드는 포인트겠죠. 따라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미술 포트폴리오를 선택 사항으로 제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of course 이렇게 아이비리그 아니면 톱스코리 이런 거를 봤지만 당연히 우선 9학년에서 12학년에 뭔가 그래도 artistic한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어떠한 artistic 내러티브를 조금이라도 밟아왔다, 만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가장 좋은 그러한 제출할 수 있는 한 supplemental의 뭐 information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동일한 아니면 비슷한 내용의 하버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MIT 거는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MIT는 미술을 하는 학생이라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그 Visual Art and Architecture Portfolio 해가지고 뭐 아트 아니면 Architecture Portfolio를 넣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밑에 보시면은 Maker Portfolio라고 있는데 또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Maker Portfolio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테크니컬한 게 있어야 돼요.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제출을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인데 이런 것들은 자신이 어떻게 뭐 크리에이티브하게 문제를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해소를 했는지 그래서 한 가지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상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아이비리그 대학의 supplementary portfolio는 미술학교 portfolio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요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야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왼쪽 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대학교에서 요구하는 portfolio는 우선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12개에서 20작품. 두 번째, 저희 미술대학에서는 흥미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성찰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다양한 미디엄을 쓰고 묘사 능력, 특히 드로잉을 보여줘야 되고 자신의 어떠한 독창성 아니면 자기의 artistic voice, 그러니까 고유 스타일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명문대학교에 저희가 제출하는 supplementary art portfolio는 우선은 개수가 훨씬 더 작은 것 같아요. 5개에서 10작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냥 흥미로운 아이디어 성찰이 아니라 이 학생들한테는 흥미로운 아이디어 아니면 성찰은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관심사하고 연결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학문적인 관심사와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동일하게 다양한 미디엄을 쓸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네 번째 능력. 이제 묘사 능력이라고 제가 따로 쓰지 않은 이유는 아트스쿨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을 몇 개 포함을 해라. 그것도 이제 사진으로 보고 묘사를 한 게 아니라 real life, 그렇죠? 묘사한 거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명문대학교 쪽에서 능력이라고 한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내 아이디어를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이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정확히 뭐를 우리가 prove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나는 되게 3dimensional한 인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다차원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신시켜주는, 따라서 보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저희 다시 조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강조를 하는데요. 저희 아이비리그 그리고 톱스쿨 지원자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why me를 조금 더 강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어떻게 이 supplementary portfolio가 사실상 입학에 도움이 될지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 whyme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러한 전공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관심 분야가 있고 이러한 연구 활동을 막 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스펙을 사실상 저희가 activity 리스트에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수치이고 하나의 achievement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 더 visually 왜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더 내 포텐셜이 있는지를 이 미술 작품으로 미래의 나를 조금 그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 마지막 파트에 왔는데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직 일곱 개까지 있어서 6번째. 아이빌리그 입학사정관들은 서플리멘터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예, 이제 궁금해하시죠? 자, 우선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엑스텐션인 것 같아요.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학생들이 예술적인 재능과 기술이 있다라는 것. 우선 요거를 평가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입학 사정관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대에 있는 faculty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창의력, 표현력, 예술적인 그런 성취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열정과 관심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의 전공 아니면 관심 분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지가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학업 및 전공성과의 연관성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원자의 어떤 열정과 관심사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directly 어떻게 그리면 이 전공과 예술적인 활동이 연관이 돼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diversity, originality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정말 나랑 비슷한 그러한 뭐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있는 나랑 비슷한 이시를 하고 나랑 비슷한 뭐 과목을 수강한 이런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originality를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면으로 diverse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는 아마 저희가 그 아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좀 나의 독특한 관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라고 저희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supplementary material이 사실상 정말 뭐 옛날부터 많이들 제출했던 것이 아니어서 이제 최근에 특히 트렌딩이 됐죠.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은 지원서 평가에 정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저희가 조금 컨텍스트를 좀 드리자면 우선은 2가지를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3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커먼 데이터 셋 그리고 각 학교들의 어떤 정보에서 나온 거고요. 우선 첫 번째는 그 international students 이 선택하는 전공 분야를 보면은 이게 그 톱 1부터 돼 있는데요. 경영, 뭐 공학, 컴퓨터 및 데이터 사이언스, 그쵸? 예술, 사회과학 해서 위에 경영하고 공학이랑 컴퓨터 및 정보과학이 조금 그쪽으로 많이들 모이는 것 같아요. 그쵸?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되게 관심사가 비슷해요. 그쵸? 내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내가 나의 차별점을 조금 파인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기반 지원의 증가이죠. 그래서 2020년 대비 2024년 아이빌리그 대학에서 제출된 서플리멘터리 에어 포트폴리오가 30%나 증가가 됐대요. 그렇죠? 특히 요거는 아시아권 학생들의 제출 비율이 조금 더 증가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발견했고요. 그리고 미술 대학들, 이거는 대학만이 아니라 밖에 분야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STEM이 아니라 STEAM 해가지고 저희가 STEM이랑 예술과의 어떠한 융합한 그러한 메이저도 사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원자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따라서 어떻게 미칠까 생각을 하면은 우선 저희 비슷한 학업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차별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비아시아권적인 요소를 좀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extracurricular activity로 뭐를 할까 하면 많이들 이제 뭐 fencing, 뭐 저 아시아 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그러한 스포츠도 있죠. 예, 아니면 뭐 예술로 하자고 하면은 뭐 바이올린, 뭐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 되게 많고요. 따라서 좀 그렇지 않은 요소를 저희가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특히 엔지니어링하고 스템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러한 저희 이제 변화들 그리고 이렇게 저희 그 admissions 트렌드와 아트의 중요성을 조금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 여름부터 이제 서머 붓캠프를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서머 붓캠프를 맡아서 지도하실 저희 위타 선생님이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예. 저희 우선 첫 번째 목표는 저희가 이 서머 동안에 당연히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작품을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별 연결성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작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동일하게 프로세스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이 아니라 그냥 제작 과정에서 연구 그리고 서술까지 훈련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서머 붓 캠프를 진행을 하고요. 저희 대상자는 비록 강도는 높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타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많이 특히 이제 예술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인터러켄이라는 캠프가 있어요.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사실 여름 때 그 아트 선생님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캠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왔습니다. 거의 똑같이 갖고 왔죠, 사실상. 그래서 강도는 높지만 모든 레벨의 학생들이 참여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술 전공자 그리고 비미술 전공자 뭐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우선 저희 등록을 고려하신다면은 포트폴리오 샘플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마 리타 선생님도 이 학생과의 어떠한 스토리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까를 조금 먼저 고민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정원은 10명에서 15명이고요. 일정은 개강은 6월 9일이고 저희가 이제 개강일이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 3주 정도는 그래도 수강을 해야지 위에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조금 achieve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스케줄은 우선 오전에는 뭐 스튜디오 작업 및 테크닉 연습, 오후에는 피드백 세션, 그리고 탐구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요거를 세퍼레이트 했고요. 저희 수업 내용은 우선 지난번에 저희가 프롬프트를 그 문자로 제공을 했는데 비슷하게 프롬프트를 시작점으로 아이디에이션하고 테크닉, 테마 구축하는 걸 연습을 하고 계속 정기적인 크리틱을 통해서 작품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하고 보완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뭐 다양한 미술 전문가들의 심층 리뷰까지 포함이 된 것이 저희 수업 내용입니다. 저희 우선 SAQ하고 저희 간략한 붓캠프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 두 번째 파트는 저희 위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금 더 개념적으로 그리고 예시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average한 그러한 작품을 exceptional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입니다. Alright?
can take the lead. Right, I'll go ahead and share my presentation. So just a reintroduction, I want to thank everybody for taking the time to be here today. And I know this is a lot of information, so we're going to give you a lot more information, but this will be recorded and you can review it later. I'm excited to be back with you again today to talk about the Summer Art Bootcamp and the portfolio consulting offerings. Just to give a little bit of reintroduction, this is my 17th year teaching and working in education. I've also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at some of the top boarding schools in the US. Um, Through this experience, I've witnessed firsthand the stress of college applications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llege entrance process, and also the benefits of incorporating an arts portfolio submission. 네, 저희 리타 선생님은 미술 교육 특히 미술 쪽으로 교육 분야에서 17년 동안 가르쳐 왔으면서 가르쳐 왔고 그리고 미국의 최상위 보딩 스쿨에서도 4년 정도의 미술 선생님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우선은 선생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대학 입시의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경쟁적인 입학 과정 그리고 supplementary or portfolio 지원을 포함하는 거에 대한 이점을 직접 목격했고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So, just to summarize what we went over last time, and I know it's been a little while, in this presentation, we'll reiterate the common misconceptions about the art portfolio as well as the supplementary art portfolio. The misconceptions we covered in our last webinar included students need to have talent or knowledge in art, students need to be able to render or create what they see, they need to be done with art materials, their artworks, or they need to be labor intensive. The work needs to be really, really worked or well done. 지난 발표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그 흔한 오해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은 반드시 어떤 미술적인 재능이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학생은 반드시 뛰어난 묘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전통적으로 미술에서 쓰는 그런 재료를 사용한 작품만 포함해야 된다. 마지막은 포트폴리오 작품들은 좀 노동 지박적인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입니다. Great. And if this is your first time joining us, you can review the past webinar for more details and images of this. But to counter these misconceptions, I summarized what we could consider instead. So, for example, non-art subject inspiration, students can use skills learned in other classes or academics. Appropriation, they can borrow elements. Students can also use mark making, abstraction, or patterns to fill a page. Students can make something that already exists by borrowing from it. Tools or other supports for rendering can be used, so students can trace or use projectors to create large-scale pieces. Found objects or everyday items can make compelling pieces. Students can use pictures to tell stories, even if they're just taking photos with their phones. Time limitations and collaborations. Great works can be made quickly. Work smarter, not harder. And students can create multiples of small works. 지난번 저희 웨비나 우선은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를 조금 summarize 하자면 우선 요약을 한번 저희 방법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런 오해를 잡기 위해서 학생들이 대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비미술 전공 수업에서 얻은 영감을 우선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뭐 차용을 할 수 있겠죠. 뭐 기존 요소를 활용하기. 그래서 기존 작품이나 사물의 요소를 가져와서 변형하거나 재구성하거나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추상 표현 및 패턴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디테일 묘사 없이도 선, 점, 패턴 이런 거를 활용해서 공간을 채울 수가 있고요. 렌더링 묘사 도구 활용하는 것.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나 트레이싱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대형 작품을 제작할 수 있고요. 일상적인 물건 활용, 그러니까 버려진 뭐 그런 사물, 일상적인 그런 오브제 등을 활용해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고요. 사진 및 영상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뭐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도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마지막 시간 제한과 협업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 짧은 시간 안에도
저희가 강렬한 그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시리즈로 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전략입니다. Recently, we sent out 2 prompts to challenge those who are considering attending our summer boot camp. These prompts were meant to be open, meaning any medium can be used to address the prompt. In fact, there's no right or wrong way to do these. Rather, there are more sophisticated ways and less sophisticated ways of responding if these works are being considered for the portfolio. As Monica said, we do need really strong work to send out. We intend for these prompts to also help create opportunities to problem solve and build self awareness. For option 1, we propose the following. Create a self portrait using 10 objects or 10 images or fewer. The images or objects cannot depict your face, but they should tell us something about you, your interests, your dreams, or your past. These images can be rendered with any medium, made, taken, or collected from a physical source. 오케이. 저희 지난번에 웨비나 후에 저희가 이제 그 아트풋 캠프에서 저희 서머 붓 캠프에서 이제 프롬프트로 저희가 과제를 진행을 하고 저희 수업이 프롬프트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바로 저희가 한번 저희 여름 전에 학생들이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유했던 프롬프트고요. 이제 매체 제한 없이 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사실 오픈 엔드한 그러한 과제이죠. 따라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자신을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프롬프트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프롬프트는 10개 이하의 이미지나 사물을 사용해서 자성화를 만들어 보세요. 단 얼굴이 직접 등장하면 안 되는 과제였고요. 대신 나의 정체성, 관심사, 꿈 혹은 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In these next few slides, we'll walk you through one of the possible ways of responding to this prompt. To begin answering the prompt, start with ideation or material exploration. Here I began you can see here from the image, I began collecting artist references to inform this piece, which is being considered for a large-scale mural in Dallas, Texas. I collected artist inspiration and other sociocultural references. One could also pull from their own photo albums, collections of objects or other ephemera, such as movie tickets or packaging. The objects that surround someone are also an expression of their aesthetic worlds. 이 다음 몇 슬라이드는 이 과제, 이 프롬프트를 이제 어떻게 어드레스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우선은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 구상하는 부분이랑 자료 조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창작에 도움을 줄 그러한 작가 아니면 문화적인 레퍼런스를 수집하고요. 뭐 사진, 앨범, 소지품, 티켓, 포장지 이러한 일상의 오브제, 또 예술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 작품이 개인적인 미적 세계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고려하는 부분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Once a library of images, objects, and/or ephemera have been gathered, one needs to consider how these could be arranged or juxtaposed to tell story or create a physical or emotional response. How do the elements and principles of art and design inform the choices made by the object's arrangements? Is color a factor? Is harmony a factor? How is space considered? Are there any repeated elements? Are items contained within a frame or boundary or picture plane? 수집한 이런 이미지 오브제 자료를 배치하고 또 조합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트러블슈팅 컴포지션인데요. 개체를 어떻게 배열해야 감정적이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우선 고민하는 파트가 있고요.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들은 뭐 색깔이 중요한 요소인지, 뭐 조화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는 디자인 요소들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반복적인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프레임 안에 구성 요소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추가될 수 있겠죠. While organizing and arranging the elements of the piece, it is helpful to document process so that you can look back at the choices you've made and the evolution of your idea. In this image, there is a piece of wall art that I created in Photoshop with artist inspiration. It was placed on top of a shelf of living plants alongside an electric kettle. The lights are both warm and cool. The palette of the image is warm and cool, as are the plants. What do the similarities tell us?
What about how elements contrast? With a portrait orientation and a face at the top, one could read this as parts of a body with a center filled with living objects contained within a structure. I recommend documenting both process and product using both photography and video. As Monica mentioned, documentation is extremely important. One never knows how the video might live online or in an application. Sometimes these tell more than a picture. Additionally, one could take what they've made and create a painting, drawing, or replica from it. I'm sorry, Rita, could you elaborate on what this image is? So in my design classes, I actually create the artwork for the classrooms in addition as kind of a learning tool. So with this piece, I was creating a piece that students could use as both references for artists, but also created an aesthetic experience for the students. And so they decided that we should also include plants as part of this structure. So it was a collaborative creation. And the idea behind it is to say, like, how can you add composition and color and design to create something that feels almost immersive, and also incorporates those principles by modeling it. Okay, sorry, it's just I didn't get what the structure was, like the shelf and the plants, and Oh, the oh, shelving, yeah. So there's some shelving there and lighting, and then we decided to incorporate multiple kinds of lighting to make it happen. And it was a very quick. I think this was like between the image and the shelving, we probably spent an hour, right? So it was a very quick exercise to try to get everything together and printed and up. 오케이. 지금은 이제 작업 과정 기록 및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arrangement 해가지고 그 아까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그런 수집한 이미지하고 오브제, 재료 이런 것들의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학생들하고 어떻게 그거를 배치를 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고요. 어, 어, 뭐 그 작업 과정 기록 및 분석을 할 때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문서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보여드리는 그러한 이미지로 지금 그 발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 주시고 있고요. 아니면 뭐 포토샵으로 제작된 벽화 디자인, 이게 바로 지금 포토샵으로 제작된 벽화 디자인입니다. 예. 작품의 도구를 정리하고 색상의 조화와 대비를 분석했고 그리고 창작 과정의 어떤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서 아카이브로 하나로 만든 그런 피스입니다. I should mention that oftentimes I'll do collaborative work with students to model and so they learn how things work, and then they do it on their own. For submissions, you cannot submit collaborative work oftentimes unless you specify who's involved, but usually you can create kind of a replica or a version of it after we model it together. 자주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학생들이 학생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룹 워크처럼 같이 작품을 만들던가 아니면 그러한 프로세스를 어, 그, 그 작업 과정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비록 요거를 자신의 어떤 파이널 작품으로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그거를 어떤 레퍼런스로 삼고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주십니다. So I'm going to share this artist, and Henry Taylor creates portraits of his next door neighbor in this piece right now. He uses objects that he finds to tell stories. So, for example, it's possible to create a story by combining objects together that might be everyday, ready-made ideas. So, is this a basketball? Is this about colonialism? Is this a figure in space? Is this about a familiar piece of furniture? Is it a totem or is it a statue? 네, 지금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사례 연구이신데요. 이 작품은 헨리 테일러라는 어떠한 작가가 일상적인 오브제를 활용을 해서 이웃의 초상화를 제작한 것이고요. 이거를 볼 때 이제 뭐 농구공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나의 스컬프처인지 아니면 저희 뭐 토템인지 아니면 이게 뭐 그 아스트로넛인지 정말 어떠한 어떤 폼을 갖고 있는지 조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Another artist example I'd like to show that sort of illustrates the way this prompt works is Laura Swanson. So she reimagines the portrait by resisting the viewer's gaze and confronting viewers with their expectations of portraiture, their histories of looking, and their encounters with disability and difference. And again, this is taken from the link below. Here she 네. reimagines what we call the gaze. So who is looking and for what reasons? Who is the subject? And are they empowered or disempowered? Here, the portrait is composed of many faces other than the subject. There is also composition here, such as the documentation of the subject in the center and the repeated squares and furniture pieces around the composition. The edges are also activated in different ways by objects entering and leaving the picture plane. 오케이. 지금 보시는 거는 로라 스완슨이 이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초상을 재해석한 그러한 응시라는 게이즈라는 어떠한 개념을 탐구한 작품이고요. 쭉 보시면은 그림에 뭐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지금 뭐 다양한 얼굴들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스퀘어에 중복되는 그러한 패턴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Yeah. And all of these pieces, elements and principles of design are very important. Should be sort of second nature, and they'll be introduced throughout the course. 이 그 픽처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의 어떤 요소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컨셉이고 저희가 이거는 저희 서머 아트 부트캠프 때 진행을 요거에 대해서도 다루신다고 합니다. So this third artist example that illustrates how this prompt works is Abraham Cruz Villegas. His sculptures are a response of the landscape of his childhood, so showing how disparate materials can create images that are both absurd and precarious. Here, the soap teeters on the edge of the wood, balanced by haphazardly two planks on a skateboard. There is no sense of stability here, and yet the structure is unmoving. The documentation shows it is on the floor against a white wall, which is also serene and quiet space. Here, the environment contrasts with the sculpture, leaving the viewer wondering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objects in the space. There is no definitive answer, and yet compositionally, the piece uses approaches like rule of thirds, grids, and leading lines to define the space within the photograph. 네. 이 작품은 아브라함 크루스비 예가스의 그 어린 시절 자신의 어떠한 자란 환경 요거를 반영을 하는 건데요. 아마 이 작가의 어떠한 어린 시절의 환경이 조금 불안정했는지 지금 그러한 요소들이 조금 강렬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조형물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하고 저희가 이 absurd라고 하는 조금 비현실적인 아니면 어이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term이지만 저희가 예술 작품을 얘기할 때 absurd라는 표현을 조금 많이 하긴 합니다. 예, 비현실적인 것, 어이없게도. 예, 이거 보시면은 인제 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사실 그 공간과 지금 보시는 이 오브젝트의 어떤 관계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I should mention that these artists are pulled from major museum collections, and even though this might not look like art, it really is legitimate art. 네,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그러한 작품들은 사실상 미술 작품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떤 대형 그런 미술관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대 어떤 예술가들의 작품들입니다. So I'm moving on to the second prompt. We also shared this option. Create a space that lets viewers step inside an experience, memory, or phenomena. This could be a work that captures sensations such as sound, smell, or sight. The result can take any form, drawing, video, a garment, or an installation, etc. 이렇게 두 번째 과제는 프롬프트는 인제 경험, 기억 혹은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조해라 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촉각, 청각, 후각 등 이러한 감감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공간을 구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형태는 자유로운 거. 예를 들어 뭐 드로잉이 될 수도 있고 설치 미술, 영상, 패션 디자인도 다 가능했던 그러한 과제입니다. So again, to troubleshoot this concept, we started by considering a memory or phenomena of interest. It can also be, again, an experience of interest. We listed these out and then picked the ones that captured our sensory responses the most. So for example, which on a list evokes a sense of smell, sight, taste, and sound?
Where there's texture, movement, and weight, we can also think about the sensory experience. 이 컨셉을 approach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어떠한 현상, 그죠? 어떠한 기억 아니면 경험이 관심사인지를 우선은 고민을 하고 두 번째 이러한 1번을 저희가 그 선택을 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감각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approach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리면 이러한 후각적인 아니면 감감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방식, 예를 들어서 뭐 텍스처, 어떠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Next, we can start thinking about space and material choices. So this is a student work. For this piece, the student wanted to create the experience of walking on a beach. She collected sea glass and shells and used raw clay to create a vessel. She placed the vessel on a pedestal at eye level so the viewer could approach it easily. She considered the way she could use technology to invoke sensory experiences. So she projected an object or a video of a dog running on the beach. The shadows, fabric, and moving images were paired with the sounds of waves. She chose a site where she could control the lighting and transform the flooring when she created her projection. She then documented her work using photography and video. 그 다음에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료적인 그러한 특성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고 있는 그 작품은 학생 작품이고요. 선생님의 학생 작품이요. 이건 바닷가의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해변에서 수집한 그러한 오브제를 활용한 작업이에요. 이 점토로 만든 그릇 위에 궁극적으로 바다와 개가 뛰어노는 그러한 영상을 프로젝트한 그러한 작품이고요. 동일하게 저희가 비주얼리만이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 그러니까 파도 소리도 이러한 시각적인 요소와 결합해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I should mention that for this prompt, it's really important that the experience is not only one that the artist has, but one that can be recreated so that the viewer senses it too. 이러한 이 프롬프트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냥 내가 경험했던 거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보고 있는 이 작품을 보는 어디엔스도 그 경험에 같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경험을 그 어디엔스가 같이 느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So here you can see the students working to help install, and the final documentation was video form. 그래서 마지막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저희 그 완성된 작품은 비디오였습니다. So I'm going to move on to 3 artist examples here that also illustrate this prompt. In this slide, Rafael Lozano Hemmer creates an immersive and interactive installation to subvert the systems of technological power and to reveal the beauty of human connection, such as the feeling of a pulse or the beating of a child's heart. 지금 보시고 있는 작품은 라파엘 로렌조 해머이라고 저도 제일 처음 아마 그 미술 웨비나에 몇 번 언급이 됐던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인간의 어떤 신체적 리듬, 그러니까 맥박, 뭐 심장 박동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런 인터랙티브 작품이에요. 예. 요거는 이 작품은 그 어디엔스가 들어왔을 때 자신의 펄스를 그 메저하는 그거를 끼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라이트들이 그 어디엔스의 신체적 리듬을 그 리듬을 따라서 반복해가지고 불이 들어오고 계속 추가적으로 어디엔스가 오면서 이게 조금 더 다 같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그 어디엔스의 신체적인 리듬을 통해서 그 불의 어떠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작품입니다. Just added some. Thanks for adding that. Yeah, I Yeah. think that's helpful to know the experience of the viewer, because what's so Yeah. important about this is the viewer experiences too. The second artist example is
an ambitious work by the artist and a very expensive work by the artist Doris Salcedo. She created a giant crack in the floor of the Tate Modern in London. This piece was meant to invite the viewer to peer inside and try to traverse it, mimicking the divisions between groups of oppressed people and people of privilege in society. 이 두 번째 작품은 노리 서세도가 테이트 머런 미술관에 만든 근데 선생님이 재밌게도 이게 너무나도 비쌌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거대한 그런 크랙 그러니까 그 땅을 다 그 크랙을 만들었죠. 균열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어떤 다양한 사회 계층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분열을 표현하려고 했던 작품이고요. I think there's a poetry in all of this work, but this one specifically is a very kind of strange work to navigate. 음. 이 작품은 조금 되게 시적인 그러한 엘리멘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엔 조금 이해하기 되게 까다롭고 어렵지만 또 흥미로운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 So this Korean American artist, Anika Yi, is unique in that she uses smell as her principal focus. Working with materials as diverse as bacteria, honey, and tempura fried flowers, Yi creates olfactory installations designed to disrupt our predominantly visual culture. She also uses her traditional background and connection to Korean cuisine as part of her inspiration for her work. 음.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후각을 냄새를 인제 주요한 그러한 조형 요소인데요. 이건 박테리아하고 보시면은 뭐 꿀 그리고 인제 튀긴 꽃 이러한 거를 하나의 재료로 사용을 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음. 이렇게. So I know Monica reviewed this, but we also have 2 prompts scheduled to be sent out, which will be given to give students an opportunity to experiment with different ideas, mediums, and approaches, and some of the concepts that we talked about today. This slide is a summary of what we covered and the intensive portfolio bootcamp summary and the FAQs. And I'll leave it to Monica to elaborate on any additional questions you all might have. So thank you all for your time. 이렇게 And we went through some of these as well, right? So. yes. 선생님이 곧 인제 오늘 보신 것처럼 혹시 지난 웨비나를 참석을 하지 않으셨던가 아니면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아트 포트폴리오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쪼끔 더 흥미롭고 쪼끔 더 conceptually strong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하시는데 방금 저희 보신 거는 인제 저희 가상으로 저희가 프롬프트를 어떠한 식으로 저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을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곧 또 2 가지의 새로운 프롬프트를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인제 이 웨비나 마치고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생기시면은 저희 DIPrep에 연락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Rita. Thank you so much.